TV 김재구입니다. 오늘 윤 대통령께서 출근을 하셨습니다. 국민의 뜻을 세심히 살피고 받들겠다, 이렇게 몸을 낮추시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대통령께서 참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전에 봤던 우리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인적 쇄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 휴가를 마치고 첫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납니다. 1년여 전에 정치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휴식기간을 가졌습니다. 국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는 지난 선거 과정과 인수위 그리고 또 취임 이후의 모든 과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윤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돌이켜보니 부족한 저를 국민들께서 불러내서 어떨 때는 호된 회초리로, 어떨 때는 따뜻한 응원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국민분들께 감사하는 마음 먼저 다시 한번 갖게 됐다. 휴가를 보내면서 참 가슴이 찡합니다. 그리고 결국 저 윤석열이가 국민들께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늘 초심으로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휴가 기간 동안 엄청나게 많이 느꼈고, 오로지 국민들만 바라보고 잘못된 부분은 사과할 줄 아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야권 등에서 요구하는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말씀하세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대통령께서 모든 국정 동력이라는 게 다 국민들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제 직무실 올라가가지고 조금 전에 기자분이 물어봤던 부분, 쇄신에 대한 거, 그런 문제들을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게 저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앞으로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들어있습니다, 내용이. 어쨌든 이번에 박순애 장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 아마도 정리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민주주의 정치라는 것이, 국정 운영이라는 그런 것이 언론과 함께 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좀 우리 기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처음 봤어요. 항상 당당하셨던 우리의 윤석열, 정말 이렇게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고 대통령이 변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국민의 뜻을 강조하면서 국정 변화 가능성을 내비친 우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차분한 어조로 몸짓을 통해서 이전과 완전히 달리 몸을 낮추는 모습, 한편으로는 측은하고 한편으로는 안 됐다. 그러나 지금 이 모습이 국민을 받드는 모습의 자세다. 김재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 과정에서 아주 민감한 외교 현안인 그 치포, 이 동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참 많이 달라진 윤석열 대통령 모습을 보고 저는 대통령이 정말로
능력이 대단하시다. 그리고 바로 고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너무너무 돋보였습니다. 어쨌든 치포 동맹에 대한 입장을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부, 각 부처가 그 문제를 철저하게 우리 국민의 관점에서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 그리고 나도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일에 매진하겠다. 그러면서 관련 부처와 잘 살피고 논의를 한 다음에 우리 국익을 잘 지켜내겠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제가 새로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기자 여러분, 제가 이제 실망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안철수 의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치포 동맹은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로 한국이 가입을 해야 된다. 자, 이런 말씀 안철수 의원이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좀 아주 민감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 중국이 반발을 분명히 할 것이고 지금도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반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엊그저께 치포 예비회의에 참석하기로 미국 측에 이 같은 뜻을 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이 예비회의 결과에 따라서 치포 참여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인데 저는 안철수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이유가 없다.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된다. 조건이 없어요. 가입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 엄청난 세계적인 사업에 우리가 가입을 안 한다? 이것은 안 돼요. 왜냐하면 중국 눈치 보다가 5년 망친 문재인 정부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중국 눈치, 북한 눈치, 러시아 눈치 보다가 폭삭 망한 게 문재인 정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치포를 가입한다고 해서 중국이 방해는 부리겠죠. 또 기분 나빠하겠죠. 그러나 그건 잠시입니다. 어쨌든 가입을 하고 함께 큰 프로젝트를 공유하면서 나가다 보면 어차피 중국도 치포 여기에 가입을 못하지만 그런 부품이 필요합니다. 칩이 필요해요. 대만하고 지금 거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겁주고 있잖아. 어쨌든 이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가입이다.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난 믿어요. 어쨌든 잘 되기 바라고요. 자,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사퇴를 했죠. 근데 부총장도 자진사퇴를 오늘 했습니다. 자진사퇴를 오늘 하면서 그 입장문을 통해 가지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저희가 현 지도부의 당직자로서 미흡하나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도움을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지난 상임 전국위에서 현 상황이 당의 비상 상황임을 규정을 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의결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일은요 작금의 혼란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 의결을 할 겁니다. 그러면 비상대책위원장이 임명이 되잖아요. 새로운 지도부를 꾸려가지고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당 운영을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전임 대표 체제 하에서 지도부에 있었던 한기호, 홍철호 당신들이 당을 내려놓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두 사람도 잘 생각을 했다. 이래야 아니 그러면 이제 당 안에 모든 사람들이 사표를 내게 되면 이준석은 자동 해임입니다. 당연하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오늘 한기호, 송철호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국민의힘을 선택해 주신 이유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옳은 말이고 정답이지. 그리고 당내의 갈등과 분열로 민생과 개혁을 뒷전으로 밀어놓는다면 당심은 떠납니다. 민심 떠나요. 그러면 국정 동력도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치지 이게. 그러니까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필두로 당이 하나가 돼서 하루빨리 혼란을 수습하고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이다.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우리들은 사무총장직, 부사무총장직을 내려놓겠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신이준석계로 불리는 정미경 최고위원이 사퇴를 냈어요. 거의 이제 최고위원회는 아주 전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다 사퇴를 냈으니까. 그러니까 당의 혼란과 분열 수습이 먼저라는 그런 생각을 정미경 최고위원이 한 것 같습니다. 진작에 그랬어야 돼요. 어쨌든 늦었지만 정미경 최고위원 정치 소신껏 중심을 잡고 하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 국민의힘 상임 선구위원회가 5일날 당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실 거야.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자, 내일 전국위에서 당원 개정과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을 거쳐 가지고요. 비상의 체제로 공식화되면 당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받은 사고 상태인 이준석은 자동 해임, 내일부로 자동 해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준석이는 13일 날 기자회견을 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밝히겠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끝까지 가자는 얘기죠. 결국은 본인이 본인의 무덤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 쉬겠다. 그런 생각 아니에요?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명분을 가지고 기자회견합니까? 건방진 거죠. 잘못된 거죠. 오늘 서병수 전국위 위원장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이분이 이번에 일을 잘 추스려서 국민들의 신뢰를 한 몸에 가득 받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게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뭐 복덕방 중개업자도 아니고 또 중매쟁이도 아닌데 묘하게 중간 위치에서 양쪽을 눈치 보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난 이분이 이렇게 사리 판단을 못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묘한 말을 했단 말이죠. 당에는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고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반대한다.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이준석이가 가처분 신청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처음에 딱 던져놓고 가처분 신청이라든가 논란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뭘 하고 있었는가 참 자괴감이 든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문제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 핵심 실세와 이 대표의 갈등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서로 만나서 소통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노력을 만약에 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면서 윤핵관 때리고 이준석 때립니다. 서병수 위원장이.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핵관인 권성동 원내대표 장제원 의원을 향해 가지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손을 내밀어라. 준석이한테 손을 내미세요. 자,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힘이 있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먼저 내밀어야, 그리고 이준석이도 지금 만나야 한다. 만나면 길을 찾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무슨 복덕방 중매업자 같아요. 그 정도로 서병수 위원장이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 사전에 이준석하고는 친하잖아요. 왜 한 번이라도 손을 안 내밀었을까요? 그리고 장제원, 권성동이를 핑계대는 걸까요? 난 이 점에서 정말 소신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국 의장으로서 만남을 주선할 생각이 없느냐? 기자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서 의원은 여러 차례 걸치면서 권 원내대표에게 이 대표와 만난 것을 권유했다. 이렇게 말을 돌려. 지금 기자가 물어보는 건 말이죠. 전국의 의장으로서 이준석이 하고 윤핵관하고 만남을 주선할 생각은 없느냐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권성동이한테 많은 얘기 해봤다. 그런데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니 이걸 권성동한테 한다고 되는 겁니까? 이준석 본인이에요. 이준석이가 당대표입니다. 아니 그런 이준석이한테 전화를 걸든가 만나든가 해서 설득을 시키는 게 서병수 의원의 위치가 딱 맞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저 권성동한테 얘기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편파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서 의장이 방송에서 비대위 재중지는 절대 있을 수 없다. 딱 못 박은 건 잘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중지할 수가 없다. 이미 상임 전국위원회를 걸치고 내일 전국위원회에서 다 일을 정리하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지금 비상 상황이고 이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다수결에 의해서 정리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이죠. 전국의라는 이 위원회 기관이 뭐예요? 우리 당원들을 대표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중지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건 서병수 의원이 말이 맞아. 그리고 이거 지금 진행하다가 멈춘다. 완전히 다 뒤져. 멈출 수 없는 겁니다. 누구 눈치 봐요? 그리고 만일 이게 사태가 더 깊어져가지고 이준석이가 당 외에서라도 계속 갈등 구조를 만들어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대통령 지지율 영향 미칩니다. 준석이가 빨리 자진 사퇴하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고 납작 엎드리면 돼요. 다 끝나. 근데 얘가 하느냐고 뒷배가 있는데 유승민, 하태경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미 준석이는 정치 세계에서 끈을 놓친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준석이가 억울합니다. 전 너무 억울해요. 막 이렇게 하고 전국을 누비면서 청년들한테 호소하고 있어요. 아니 집단에는 억울한 점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당이 이렇게 어려운데 혼란스러운데 헌신하는 자세로 사표를 내는 게 정확한 팩트지. 그런 자세를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않잖아요. 얘를 언제까지 우리는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전국위에서 우리 당원들의 대표격인 기관에서 정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당원들 반 가르려고 젊은 당원들 옹호하면서 40, 50, 60, 70, 80, 90대는 다 내치는 그런 이준석의 정치. 이게 뭡니까? 아니지요. 그리고 얘가 가처분 신청으로 비대위 제재 전환이 중단되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꼼수를 쓰고 있는데 이거 큰일이지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비대위 자체가 무효화되는 거 아닌가? 라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준석이가 다시 얘가 복귀를 하게 되는데 당에서 당원들이 만장일치로 전국 위에 맡겨가지고 통과된 것을 얘가 가처분 신청해가지고
법률적으로 법리를 따져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다시 들어왔다? 용납이 됩니까? 이거는 법리 관계가 아닙니다. 이건 정치적 관계예요. 법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특히 이준석, 이핵관들이 그걸 알아야 된다. 법으로 무엇을 해서 만에 하나 이준석이가 이긴다. 법원에서 이걸 인용한다. 받아들인다. 그래도요, 못 들어요. 끝난 거예요. 당에서 안 받습니다. 이제 파장은 커지겠지만. 이럴수록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자꾸만 힘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민주당 애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군 중에 당 대표라는 애가 대통령을 저격한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또라이들의 행진이에요. 여기에 또 그냥 이준석이를 계속 옹호하고 준석아 다시 시작하자. 준석이 복귀시켜주세요. 이렇게 뻐꾸기 부대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준석이가 삼성 간호라고 해가지고 아주 엄청난 말썽을 일으킨 적이 엊그저께입니다. 그런데 오늘 장제원 의원이 국회를 들어갔는데 기자들이 장제원 의원에게 다가와서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오늘 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됐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취재진들이 들어가는데 장제원 의원한테 물어보죠. 이 대표가 삼성 간호 표현을 썼는데 의원님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이러고 즉답 피하시고 들어가시더라고. 참 엄청 마음이 너그러졌다. 아니, 뭐 청문회에서는 그냥 엄청 심한 과격파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대통령을 위한 마음이 머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자들에게 웃음으로 슬쩍 지나가는 겁니다. 아니, 하고 싶은 말 엄청 많겠죠. 장제원도. 그러나 장제원은 정말 애국자는 맞아요. 상대가 그렇게 막 계속 뻐꾸기 날리고 월월 치솟대는데도 웃음으로 넘기는 그 여유로움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 장제원 의원이. 윤핵관이 후퇴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장 의원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거취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기자가 물어보니까 아, 네네. 저 다음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바로 청문회 시작해야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고 들어가는 그 모습 정말 멋지더라. 전 장제원 지지합니다. 좋아합니다. 이런 모습이 나를 사로잡아. 장제원 의원이 김재구를 너무너무 좋아. 장 의원은 행안위 휴일을 마치고 다시 취재진이 물어봅니다. 이 대표가 오늘 13일 날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한 법적 대응을 얘기한다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 말씀, 제가 이 대표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것이 장제원 의원의 장점입니다. 정치인들은요, 하고 싶은 말 전부 다 기자들한테 계속 뇌까리면은 사실 그 안에 실수 언어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자들은 옳거냐고 그걸 가지고 완전히 대속투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는 낚싯밥을 던지고 정치인은 한때 뭐 늦춰가지고 생각한 다음에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정치인이다. 이게 장제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저 지금 삼성간호라는 그 뜻이 페이스북에 5일날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준석이가? 이게 윤핵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3명의 후보를 밀었던 삼성 간호 아닌가.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누가? 이준석이가. 여러분 내가 몇 번 방송해드렸어. 그러니까 삼성 간호는 세계의 성씨를 가진 종놈이란 뜻으로 삼국지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비가 정원과 동탁 등 양부를 여러 섬긴 그런 여포를 비유한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삼국지 그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이미 정치권에서는 장제원이가 바른미래당 소속이던 2017년도에 대선 당시에 반기문 어르신이 후보로 출마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유승민, 홍준표 등 대권 주자 3명을 잇따라서 지지를 했다. 그래서 이 말을 올린 것이다 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지. 아니, 그 당시 야당이죠, 우리가. 야당 경선에서 누구를 지정한 게 아니고 3명 다 뭐 거기서 경선 올라오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을 잇따라서 이제 반기문 지지하고 유승민 지지하고 홍준표 지지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이준석이가 이렇게 패대기를 친 겁니다. 참 어이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주 계속 분란만 계속 일으키는 그런 이준석이 내일부로 이준석이는 일반 사람으로 돌아간다. 다만 이제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예. 내일 전국 의원이 끝나면 이준석이는 그냥 일반 사람, 개인 택시 샀다잖아요. 개인 택시 열심히 해서 돈 벌어가지고 다음에 택시 운전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다 물어봐. 그리고 국민들의 뜻을 좀 네가 알아야 돼. 그러고 한 10년 후에 다시 정치해. 충분해. 그래도 그때 50밖에 안 돼. 49살밖에 안 돼. 어? 그게 이준석 당신의 동선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 우리 윤 대통령님께서 오늘 내일 아마도 이제 강요 휴대 하시고 또 비서관 얘기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최종 결정이 나면 이제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솔직히 오늘 평론가들 말하는 거 보니까 참 이해가 안 가. 아니 대통령이 엄청난 것을 가지고 나와서 얘기를 해야지 거기서 3분 뭐 몇 초 하고 들어가는 게 어디 있냐? 막 이러고 막 난리가 났어. 아니 오자마자 거기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해야 됩니까? 대국민 기자회견 해야 돼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일단 출근하셔가지고 오늘 약식 기자회견 하시고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논의하는 거야. 지금까지 휴가 동안 그리고 그 전에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쭉 해왔던 일들을 되돌아보시면서 차근차근 묻고 논의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면 그때 기자회견을 하는 겁니다. 30분이든 1시간이든 그걸 준비할 거예요. 왜 이렇게 급해? 급하기를. 야당 난리 났어. 저게 뭔 지랄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패거리들. 이 절차가 있고 시간이 있는 거예요. 밥도 빨리 먹으면 취하는 거야. 은근히 화가 나네. 어쨌든 그런 얘기하는 거지.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